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가 매일매일 강력해지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정권이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가 의사들의 강력한 집단 휴업, 의사들의 강력 파업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환자들을 볼모로 했던 의사들의 지독한 집단 이기주의, 철밥통 지키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정권이 못했다면,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의지로 보건복지부가 거의 매일 의료개혁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윤석열 정부를 의사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 무려 94% 이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의대 교수들 난리가 났습니다. 의대 증원 정지 소송, 법원 각하. 지금 항암 환자들 충격 사태가 터졌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각하가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자, 그전 소식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3월 11일 소식입니다. 윤 정부의 뿔난 교수들 행정소송 이어 형사고발, 헌법소원까지 간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33인이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이어 교육부 장관 형사고발과 헌법소원 등 추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겠다라는 이 강력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의 행정소송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3월 11일 정부 부처들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하는 한편 공수처에 교육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 고발할 것이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막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의교협 대표 33인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의 증원 추진이 원천무효라며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상 이미 지난해 발표된 대학 정원을 변경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원 결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이 합법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교육부는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고등교육법상 예외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의대 교수협의회 이 전의교협 대표들은 의대 정원 증원과 대학 구조 개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재차 반박을 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대학 구조 개혁은 학령 인구 급감으로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많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립, 사립대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 입학
정원 감축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느닷없이 추진하는 의과 대학 입학 정원 증원은 대학 구조 개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고등교육 법령 조항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 법규이고 교육부와 복지부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입시 농단이며 정부 부처들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랄 발광을 했지만 각하가 뭡니까, 각하? 자, 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처분 소송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2일 오후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 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여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협의회 측은 윤석열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위력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번째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아무리 위력계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든 헌법소원이든 그 어떤 이 소송을 제기해도 거의 다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이 각하를 한 것은 그만큼 이번 소송은 소송의 룰에도 또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법조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이고. 초등생 애들 때문에라도 살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항암 환자들의 충격적인 실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세 군데에 암이 전이됐다는 말을 들었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들과 딸이 눈에 밟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무균실에서 치료를 견뎌왔습니다. 3차 항암 치료 도중 허리가 굽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반드시 암과 싸워 이겨 자녀들과 행복한 인생을 보내겠다고 다짐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던 A씨는 1일 이제 포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이 7주차에 접어들면서 A씨의 항암 치료 일정도 기약 없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162cm 키에 체중은 40kg대로 떨어지면서 체력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A씨는 내게 치료를 더 늦출 수 없다는 말을 했던 의사 선생님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라며 아이들한테 아픈 모습을 남기고 떠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허리가 꺾여 있더라도 자식들 옆에 있다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라며 충격적인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어린 아들, 딸에겐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올 줄 꿈에도 몰랐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A씨를 지켜본 안선영 한국중증 질환자 연합회 이사는 항암 치료는 3주를 넘어서면 재검사를 한 뒤 다시 해야 한다라며 치료가 밀리면서 정신적으로도 지친 상태인데다 체력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치료받는 것에 부담을 느껴 충격적이게도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중증 환자들이 생존의 희망까지 흔들리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의료계와 대화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 단체는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위려 체계를 기다리며 지금 충격적으로 쓰러져 가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70대 췌장암 환자 B씨는 암이 2기에서 3기로 넘어갔다는 진단을 받았다라며 병원에서는 전공의가 떠나 당장 치료를 할 수 없다며 퇴원 후 다른 병원을 알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입원을 받아주는 병원은 없었습니다. B씨는 최근 자녀들에게 의사들이 날 버렸다.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계속 악화하는 걸 기다리느니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지금 자유롭게 다니며 차라리 암 치료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속상한 마음에 여러 병원에 전화해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치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문의했지만 어떤 대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안 이사는 항암 치료는 응급이 아니라고 하지만 치료가 1년에서 2년 짧은 기간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차질이 빚어지면 서서히 악화하며 결국 마음부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현재 항암 환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더 슬픈 일들이 있는데 제가 울컥할까봐 대한민국의 위력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